예,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14번째 주 또 첫 시간을 동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유일한 선생님에 대한 그 강의를 계속하는데, 먼저 지난번에 이렇게 광고 말씀 드렸던 내용 있지요.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주요 광고에서 출석, 성적과 관련되는 겁니다. 출석하고 기말 과제물, 또 그리고 기말고사, 여기에 대한 관련 공지사항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은 광고 공지사항 있지요, 거기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꼭 사전에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오프라인 출석부를 꼭 확인하시고 4번 결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석 F학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가 되겠지요, 15주 차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해서 출결을 체킹을 하니까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15주째에도 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당 기간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기말 과제물 반드시 한글 파일로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 과제물 여기에 있는 것처럼 6월 22일 월요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채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 연장해 가지고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제가 허용을 하지만은 그때에는 50%로 성적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6월 27일에 내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이 과제물 점수는 0점 처리가 됩니다. 이 시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말고사에 대해서도 역시 한글 파일로만 작성을 해주시고,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험 역시 온라인상으로 치르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제출 기한은 6월 24일 수요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연장 시험 그 다음 날에도 허용을 하지만 이때에는 정상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50%만 점수를 부여합니다. 응시 가능 횟수는 한 번이며 여러분 다음부터 시간이 계속 체킹이 되면서 60분 안에 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구나, 미리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그 방법을 습득해 두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을 하다 보면은 자칫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이메일로 과제물이나 시험 답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상으로만 처리된다는 점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말 과제물은 이것도 잘 확인을 해 두세요. 반드시 읽은 분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그 책의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표기하지 않고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 이름을 쓰고 이 사람이 어떤 책 제목, 이거는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또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 몇 년도에 나왔고 전체 분량이 몇 페이지다. 그래서 이걸 꼭 표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과제물에 대해서는 교보문고라든가 우리 백석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출처가 없는 문헌인 경우에는 상당폭을 제가 감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유일한 선생님의 직업관 계속해서 살펴보지요. 이 모습은 지금 이분이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노년기 때 그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 좀 이따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1926년 외정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참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독립자금을 대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한양행을 건설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이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로서는 저런 다층 건물이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현재 건물이 되겠습니다. 유일한 선생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진 자료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모아서 좀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유일한 선생님의 기업 철학, 철저한 직업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분의 기업 철학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목차에 있는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분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조망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 유일한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을 개봉을 했습니다. 유언에 뭐라고 남겼을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친필로 적은 거지요. 유일선의 딸 누군가 하면은 손녀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유일링인데 당시 7살이에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학자금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딸 유제라 씨가 있는데 이분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유한 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근데 그거 내 사재산이 아니야.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달라. 이 유한동산에는 절대 울타리를 치지 마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마음껏 거기에서 뛰놀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유제라 씨의 개인 재산이라기보다는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분량 상속을 해준 거, 그것도 그냥 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근데 유제라 씨가요,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기 재산 있잖아요,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해버립니다. 그 아버님의 그 따님이지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유일한 자식의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여 주는 전부 다 기증을 해버립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 호미리 씨, 중국인이기 때문에 호미리, 자, 이분에는 제라가 그 노후를 잘 돌보아주기 바란다, 따님께서. 그런데 아내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아들 유일선 씨가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유일선 씨에게는 너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인생을 개척을 해라. 재산을 전혀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개에게 돈 얼마를 받을 것이 있으니 얼마는 그 중에서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그것도 사재산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유한재단 기금에 보태라.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라. 바로 유언장을 공개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소개했는데,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왼쪽 오른쪽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바꿨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이 순서대로 가장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청소년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30, 40대쯤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노년기의 유일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자, 생애를 한번 볼까요? 제가 색깔 처리를 했는데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애국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데 그것은 유일한 선생님이 후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에 힘을 썼는가, 그 점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분은 1895년 평양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유기현 씨라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선생님 본인은 장로님입니다. 역시 신앙심이 독실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1909년에 박용만이 설립한 미국에 가가지고 헤스팅스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제 강점기가 곧 눈앞에 당해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 1907년에 고종 황제 강제 퇴위,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직전 격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나는 바로 조선 사람이다. 이런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일한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시간 대학 상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역시 졸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훗날에 유한양행을 개척한 바로 그 회장님으로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적인 기반이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 우리 한국 땅에서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못해요. 늘 일제가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훌륭한 바로 애국자들입니다. 바로 이분들, 한인 자유대회 결의문을 낭독할 때 이분들과 서로 교류를 나누면서 동참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적인 전기 회사였답니다. 여기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 안 가서 2년 후쯤이 되겠습니다. 그 회사를 퇴직을 하고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였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숙주나물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숙주나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이분이 트럭에다가 숙주나물을 잔뜩 싣고 어느 그냥 건물을 쾅 하고 들이받았답니다. 일부러. 그런데 숙주나물통이 사방팔방의 도로변에, 광장에 막 흩어져 가지고 기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사고냐? 그런데요, 그 사고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자들이 아주 열성적이 돼가지고 숙주나물이 어떤 식품이다, 이게 몸에 어디에 좋다, 숙주나물의 유익성 있잖아요, 이거를 기사화해가지고 쫙 뿌리게 되니까 신문에다가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유일한 선생님의 회사가, 일라초이 식품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 기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하는 거, 나중에 국가에서도 훈장을 수여합니다. 자, 여기 1926년에 앞에 연대를 잘 보세요. 22년에 라초이 회사 설립을 했지요. 그런데 4년 후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한국 땅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는 숙주나물 회사를 설립을 한 것이 아니라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오늘날 유한양행, 바로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그 교수직까지 거절을 하고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근데 유일한 선생님, 나 그 명예욕 없다. 나는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할 일이 있다. 뭐냐? 왜 유한양행을 내가 창립을 하려고 하느냐? 고국의 우리 동포들 일자리가 없다. 헐벗고 굶주린다. 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유한양행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건강이 좋지 못한가, 야간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유한양행이 본래는요, 바로 이 의약품, 일반 서민들이 값싸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합니다. 나중에 제가 몇 가지 품목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안티프라민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 안티프라민이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다 상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건강 문제,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숙주나물 회사가 아닌 바로 유한양행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와 연관을 가지고 1939년부터 2차 대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45년도까지 하와이 해외 한민족대의 집행위원, 항일 무장 독립군 맹호군 창설의 주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LA에서 미 육군 연락처 한국 담당 교문, 이래서 일본하고 싸우는데 유일한 선생님이 굉장히 도움을 준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또 통역관으로도 얼마나 공헌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962년에 이제 6.25가 지나서 1962년도에 재단법인 유한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붉은색 표시한 거 교육활동이라고 그랬죠. 우리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 인재들을 많이 양육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해방기 거쳐서, 또 3년 동안 신탁 통치 기간 거쳐서, 또 3년 동안 6.25 전쟁 거쳐서 황폐화되어 버린 우리나라인데 우리 인재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을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 있잖아요. 주식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교육을 위해서 또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자, 1964년에 학원법인으로서 유한재단을 설립을 하고, 또 유한교육신탁기금을 발족을 하고, 또 개인 주식 5만 6천 주를 다 기증을 해서 교육과 장학사업,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969년에는 전문 경영 인재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해주고 큰 회사를 만들어서, 또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재산을 상속해서 회장직위를 물려주잖아요. 유일한 선생님에게도 따님도 있고 아드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선생님은 자기 자신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권순이라고 하는 이 기업 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모든 경영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키워놓은 기업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체를 자기 친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정말 이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 기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유일한 선생님은 그걸 실천한 분이에요.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심지어 아내까지도 재산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국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렇게 수여를 하게 됩니다. 1971년에 3월에 돌아가셨는데 4월에 유언장을 딱 펼쳐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유언장에 담겨져 있었어요. 자, 건국훈장 독립장, 또 6월에 문화인물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는 참 영광을 또 받으셨습니다. 요거는 사후에 기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유일한 선생님의 일평생을 제가 생애 연표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가지 꼭지점으로 놓을 수가 있겠다. 하나는 미국에 있으면서 참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으로 협력을 한 분입니다. 애국활동 부분. 또 하나는 열심히 후진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육사업 부분. 또 하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기업체를 경영한 분. 이렇게 해서 전문 경영인이고 또 애국자이고 또한 교육자다.
이러한 삼각형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유일한 선생님은 이런 일생을 사신 분이고, 이것을 크게 기념을 해서 2004년에 유일한, 뒤에다 길로자를 써가지고 유일한 로 6km가 되겠습니다. 15리가 되는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일한 시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사진 자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회장님, 또 기독교의 장로님이십니다. 노후의 모습이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아내 호밀이 중국인이 대만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내한테도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유일선 씨한테는 너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니까 앞으로는 자수성가하도록 해라, 내 스스로 입지를 구축을 하거라. 그리고 요거 이제 박사학위 받는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훈장을 받는 그런 타임인 것 같네요. 요거 딸 유재라 씨, 어머니를 위해서 재산 좀 넘겨줬지만 유재라 씨도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그 물려주신 재산 있잖아요, 사회에다가 다 환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26년에 유한양행 첫 건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층 정도 되는 건물이 아닐까. 밑에가 조금 잘렸네요. 그래서 처음에 저 3층 정도 되는 건물 드물었습니다, 옛날에 외정시대에. 요건 유한양행 약사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26년에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을 설립을 했다. 자, 요거는 유언장 원본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유언장의 내용, 아까 제가 처음에 초두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볼까요? 기업의 생명은 신용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입니다. 기업의 생명은 신용이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주도록 해라. 우리가 이 유한양행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느냐? 우리 물건을 사주고,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을 키워주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유한양행이 바로 이 사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앞으로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서 사회에 모든 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유일한 선생님은 철저하게 환원하는 삶, 사회에다가 되돌려주는 삶, 바로 이것을 기업의 철학으로 삼았던 거지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가, 교육, 기업, 가정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는 국가를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생각하고, 가정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분이요, 가정에 대해서 등한시한 분이 아닙니다. 참 솔선수범한 가장이고 남편이고 또 아버지였던 거지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로서는 애국자지요.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학교를 많이 세웠고 장학금을 얼마나 내놨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잘 발전시켜서 사회에다가 도로 다 환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제가 봤을 때는 다 모든 분야에 참 충심을 다해서 일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 실패,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이다. 실패까지도 나의 재산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하면 좌절하잖아요,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재산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 우리 젊은이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양행 그룹 지분이 되겠습니다. 산하에 보니까 유한화학, 유한메디카, 유한크로락스 여러 개가 있네요. 요건 유한양행 최근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유한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대학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선생님의 마인드가 또 뭔고 하면은요, 학생들한테 공부만 시켜준 것으로
학교에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생들 공부시켜서 졸업시켜줬다고 해서 학교가 할 일 다 했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유한 공고 나왔어? 유한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 너 일해야지. 우리 유한양행으로 들어와. 그래서 산업체와 학문의 현장을 연결시켜준 분이 바로 이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참 이런 점에서 존경을 표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도로변 있잖아요. 이게 요 길을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이 유한대학을 바라봤습니다. 이 길 왜 지나다녔느냐? 바로 교인들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운전하면서 갔었는데 바로 저게 저 길인 것 같습니다. 부천으로 통하지요, 저게. 요거 안티프라민,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 안티프라민요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어요. 소화 안 되잖아요. 여기다 안티프라민 발라요. 어디 또 피부병 생기잖아요. 안티프라민 발라요. 어디 삐끗했잖아요. 거기 안티프라민 또 발라요. 그래서 참 안티프라민은 그때 당시에 없는 집이 없었다. 필수 상비약품이고, 이거는 또 이제 물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유한양행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 아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다만 유일한 선생님을 존경하고 우리 젊은 학생들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유한양행을 소개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유한양행과 아무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2007년도 설문조사한 건데 이 유한양행에 대한 그 이미지 여기 보세요. 37%가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취직을 하면 보수라든가 또 현실적인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두 개만 합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벌써 60%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조금 아쉽고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있다면은 옛날 유일한 선생님이 살아계시면서 유한양행을 경영할 때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과제물을 내드릴게요. 학생은 어떤 직장에 진출하여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회사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직장에 진출하여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혹은 창업을 할 경우에 어떤 직장을 내가 설립을 해서 이 사회에다가 공헌을 하고 싶습니까? 저 회사는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정말로 유용하다. 바로 그렇게 칭송을 들을 만한 회사를 설립을 해보세요. 창업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담아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쪽 이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토요일까지 사이버 캠퍼스 해당 탭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좀 이따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